안녕하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동료나 상사를 보면서 질투심이라는 감정 느껴보신 적 있죠? 보통은 이거 되게 부정적인 감정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철학은요, 이 감정을 완전히 다른 시각, 바로 성장의 신호로 바꿔버리는 아주 놀라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솔직히 어떠세요? 나보다 뭔가 좀 앞서가는 것 같은 상사나 동료를 보면서 마음 한구석이 괜히 따끔거렸던 경험?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사실 그 감정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질투심이 실은 여러분의 성장을 딱 멈추게 하는 버그 같은 거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이 고민 절대 여러분 혼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처럼 정말 많은 직장인들이 이 경쟁심하고 질투심 사이에서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성공해야 한다, 달려가야 한다, 이런 건 배웠는데 정작 그 과정에서 생기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는 아무도 안 가르쳐줬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질투심이 왜 그렇게 위험한 걸까요? 오늘 분석의 핵심이 바로 이건데요. 질투는 그냥 기분 좀 나쁘고만 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랄까, 여러분의 커리어 성장을 그 자리에 딱 멈춰 세우는 보이지 않는 브레이크 같은 거예요. 저는 이 진단이 정말 흥미롭다고 생각했어요. 시스템의 버그, 그러니까 질투를 느끼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성장 엔진이 그냥 꺼져버리는 거예요. 잘 돌아가던 컴퓨터에 갑자기 치명적인 버그가 생겨서 모든 게 멈춰버리는 딱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이게 진짜 무서운 점은 여기서 악순환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질투는 그냥 성장을 멈추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다른 사람한테만 신경 쓰느라 내가 뭘 배워야 하는지를 잊어버리게 되고요. 당연히 성장이 멈추니까 결국에는 그 조직, 그 시스템이 당신을 밀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슬픈 건데 나한테 온 작은 성공조차 제대로 기뻐하지 못하게 돼요. 모든 걸 질투라는 필터로 보게 되니까요. 자, 그럼 이 치명적인 버그 해결해야겠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나올 해결책은요, 정말 아주 직설적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재테크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해결책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나를 갖추는 것. 보통 우리는 돈을 모으고 직급을 올리는 걸 성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시간, 돈, 에너지, 이 모든 자원을 바깥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안, 그러니까 당신의 기술, 경험, 지혜를 쌓는데 전부 쏟아부으라는 거죠. 와, 이거 정말 도발적이지 않나요? 돈 모으는 게 바보 같은 짓이라니. 근데 여기에 정말 깊은 뜻이 숨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통장 잔고는 사실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내 안에 쌓인 경험, 기술, 지혜, 이런 건 누가 훔쳐갈 수도 없고 절대 사라지지 않는 진짜 내 자산이라는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두 마인드셋의 차이가 확 보일 거예요. 왼쪽이 우리가 흔히 아는 저축형 마인드셋이에요. 목표는 그냥 돈을 쌓는 거죠. 근데 이건 결국 자연히 다시 뺏어갈 수도 있다고 봐요. 반면에 오른쪽 성장형 마인드셋은요, 목표가 달라요. 내 질을 높이는 거예요. 내 실력, 내 가치를 키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부와 기회는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겁니다. 초점이 완전히 다른 거죠.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이런 주장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 배경에는 아주 중요한 철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자연의 균형이라는 개념이에요. 핵심은 이거예요. 이 세상에는, 이 우주에는 보이지 않는 자동 보정 메커니즘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내가 내 실력 이상의 자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돈을 억지로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힘이 작동해서 모든 걸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다는 겁니다. 좀 무서운 얘기죠? 이 자동 보정 과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볼까요? 딱 3단계예요. 첫 번째,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억지로 그 자리를 차지해요. 두 번째, 그럼 당연히 그 자리에서 필요한 실력을 보여줄 수가 없겠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결과는 뻔합니다. 결국에는 상처만 입고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용수철처럼 튕겨져 나오는 거죠.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연의 법칙은 돈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여기서 정말 강력한 비유가 나오는데 바로 사자입니다. 만약 내가 감당할 능력도 안 되면서 돈만 모아두면 자연이 그 돈을 뺏어가려고 사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자가 뭐냐면 갑자기 가족이 아프다거나 집에 큰일이 생기는 것처럼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말하는 거죠. 결국 내 실력으로 얻은 게 아니면 내 곁에 머물지 못한다는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점도 봤고 해결책도 봤고 그 배경에 있는 철학까지 다 살펴봤어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하는가? 질투의 대상이었던 그 사람, 그 상사를 이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모든 관점을 뒤집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시작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상사는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당신의 사회적 부모라는 겁니다. 정말 충격적인 관점 아닌가요? 내가 이겨야 할 라이벌이 아니라 이 사회라는 곳에서 나를 키워주고 이끌어주는 부모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경쟁의 프레임을 배움의 프레임으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이 말이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직장을 단순히 돈 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받으면서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최고의 훈련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상사는 내가 넘어야 할 산이 아니라 나를 키워주는 고마운 스승인 거죠. 이렇게 관점을 바꾸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질투심이라는 감정이 애초에 생길 틈이 없어지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결론이죠. 자, 오늘의 이야기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서 경쟁하는 데 썼던 그 모든 에너지를 온전히 나 자신을 갖추는 데 쓴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은 과연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잠재력은 어디까지일까요? 오늘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